예, 매주 월요일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장에 대한 현주소 점검하고요. 대응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시면 제가 이 원고를 꼭 보관했다가 전주에 어떻게 하셨는지 요즘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예. 시장은 어쨌든 간에 탄력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중소형주도 그렇게 추가 상승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걸 제가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런데 이제 미증 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난주 좀 반등이 왔고요. 예, 그렇죠. 조금 회복하는 모양새를 나타내는데 여전히 시각이 비슷하세요? 어떠세요? 예, 뭐 여전히 시각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겠죠. 지금 나스닥 지수가 7,700 정도 됐으니까 그 바닥에서부터 한 두 달 사이에 2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상 최고치가 8,000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앞으로 한 5% 정도만 추가로 오르게 되면 이제 그 미국 시장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아무튼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이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크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시장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음에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2017년도 하반기서부터 주가가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위로 상승을 하는 형태였지만 나머지 S&P 500이나 이런 것들은 옆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략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 시장은 옆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는 기간 동안에도 주가가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2017년 이전에 경신했던 것과 2017년 하반기 이후에 경신하는 거는 상당히 좀 모양이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 그 이후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그 2017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형태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가격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근접하는 수준까지 가고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넘은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기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장의 반등을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최대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감안하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대략 이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어쨌든 3월도 중순으로 가면서 1분기가 마무리 국면으로 갑니다. 결산하고 이제 주청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가 마무리되니까 또 이제 실적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1분기 실적 그다음에 2분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업 실적들은 지금으로서는 계속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죠, 전망치가. 네,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10% 이상의 감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그 반도체죠. 반도체가 종목에 따라서는 50% 정도의 감익, 뭐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는요, 작년도 1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비교 시점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그 이번 분기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현재의 주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오르기는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그런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앞에서 제가 미국 시장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의 상승이 10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되다가 보니까 지금은 투자자들이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아무튼 한 20% 이렇게 빠지니까 그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때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이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공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연말에 주가가 뭐 2,000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그러는 것은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에 시장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본 거였거든요. 그거는 아마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마무리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역할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경기가 그거를 잇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원래 주가가 경기보다는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떨어져도 경기 변수는 그렇게 나쁜 형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틈이 생긴 형태가 됐고요. 그 틈을 타서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런저런 펀더멘탈한 요인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오늘 계속 미국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서로 연관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넘는다고 하면 우리 시장은 작년 그 2월 달에 고점 있지 않습니까? 2200을 좀 넘어서 뭐 2250 사이, 그 사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최고치를 목격신한다라고 하게 되면 2200을 넘기도 쉽지 않은 국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일 걸로 보이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최대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2월 달에 기록을 했던 고점, 그거를 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뭐 지수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으쌰으쌰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를 좀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건데, 중소형주도 그렇게 보면 또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중소형주 투자를 조금 더 확대를 하냐, 아니면 오를 걸 대비하고 대형주로 가야 되느냐, 이게 또 좀 여러 의견이 있고 좀 갈림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 다가 뭐 특별하게 어떤 끌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시세를 굉장히 많이 냈고 그다음에 조정 과정에서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이런 종목이 아니면 그다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그런 없겠죠. 그런 부분은 꽤 해소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형주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테마나 업종을 만들면서 집단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이러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기업 실적이 나쁘고 이러는 부분들이 뭐 대형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중소형주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이랬던 것들은 어느 정도 사라졌고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특별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도 그 어떤 특정한 테마나 업종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 종목들이 막 산계돼 버리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계가 될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 주식이 오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중소형주, 대형주 모두 다가 어떤 특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새로운 모멘텀 이렇게 그걸 해보면 역시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1사분기 기업 실적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차 띄고 포 띄고 하니까 남는 거 실적인데요.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결국 실적이 돌아서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느 쪽이 조금 지금은 실적 하향 추세인데 어느 쪽이 그나마 조금 돌아서면서 좋아질는지는 추후에 시간 되시면 한번 체크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체크할 핵심 변수들 어떤 게 있는지. 역시 뭐 이제 FOMC 네. 이 부분들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예상으로는 완화 기조를 재확인해 주는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암시 이런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암묵적인 암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유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나올 만한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어떤 그 시장에 모멘텀을 줄 수 있을 만한 완화적인 기조의 얘기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하나 더 논의를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진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형태의 발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일단 그 시장을 끌고 가거나 그러기는 좀 그것도 또한 그 재료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안하게 되면 FOMC 회의가 열리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반하는 어떤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서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뭐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역할 이런 것들은 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이제 미증시 얘기 많이 하셨고요. 실적 얘기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저도 이제 모두 발언한 것처럼 소위 이제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가 저점에서 20%가 올라오면서 빠르게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반갑기도 하면서 이런 겁니다. 그 미국 시장 얘기는 센터장이 오늘 많이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뭐 질문은 없지만 중국 분위기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서 끝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정협이 이제 양해가 끝나가잖아요. 근데 변수는 또 많고요. 주가도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아무튼 가장 좋았던 주식시장이 중국 주식시장이죠. 3천을 넘어서 이렇게 그 진행이 되고 했었는데 역시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장이 중국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3천을 넘어서까지 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3천 정도였었고 지금 중국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적에 주목한다는 얘기고요. 실적 관련된 얘기를 또 뭐 다음번이든 다다음번이든 오실 때 얘기를 좀 더 이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수 흐름은 어떤가요? 상승선 지켜내고 있네요. 그렇지만 뭐 좀 제한적입니다. 코스피가 대략 한 5포인트, 코스닥이 6포인트니까요. 뭐 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뭐 밀리지도 않고 좀 월요일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형국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죠. 예,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 좋은 판단 하십시오. 고맙습니다.